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문화 11월 몰입 캠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어는 이번에 다문화 시로 사랑을 말하다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차에서는 첫 번째 중국어로 시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어로 시의 표현법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목을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에서 중국어로 작성된 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시를 지어야 되는지 이미 작성된 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诗是什么? 시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쁜들은요, 诗又称诗歌라고 했습니다. 시는요,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노동을 하면서 밭을 메고 논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노래처럼 불렀던 게 시로 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诗是文学之主, 艺术之根이라고 했습니다. 문학의 조상이고 예술의 근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시는 고도로 세련된 언어로 작가가 자기의 감성을 풍부하게 담아가지고 자기의 일상을 리듬과 운율에 맞춰서 표현하는 문학 장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마음을 서술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걸 시인의 세련된 언어와 기교를 통해서 음절과 성조와 운에 맞춰서 표현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중국어로 시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한국어를 통해서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지요? 그러면 중국어로 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유에파라고 있습니다. 민유에파는 사물의 특징을 묘사하고 사물과 대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표현인데요. 보시나요? 귀여운 허즈, 원숭이지요. 허즈, 上个顽皮的小丑라고 써 있습니다. 원숭이는 아유 짓궂은 개구장이 같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중국어에서 민유에파는 上 뭐뭐와 같다, 뭐뭐와 비슷하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안유파를 볼 수 있는데요. 안유파는 일반적으로 어떤 명사를 말할 때요, 그 명사가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그 설명에 대한 상상을 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시를 보시면요, 妈妈是一个闹钟. 나오중이 뭐예요? 자명종이죠. 자명종. 자명종은 뭐가 연상되나요? 왜 엄마 마마를 나오중에 비유했을까요? 왜냐하면 每天早晨叫我起来라는 표현입니다. 아침마다 나를 불러가지고 일으켜 세우시네요. 나를 깨우시네요. 라는 표현이에요. 엄마가 자명종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표현은 阅兵法입니다. 阅兵法는 어떤 사물의 칭찬을 나타내는 거예요. 좀 더 세게 혹은 격려를 통해서 그 사물이 혹은 그 사람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예문 보시겠습니다. 爸爸高兴的时候, 아빠가 기쁘셨을 때요. 爸爸伤心的时候, 아빠가 걱정하셨을 때요. 爸爸生气的时候, 아빠가 화가 나셨을 때요. 아버님의 지금 기분 상태를 자, 기쁘다, 속상하시다, 화가 나시다 라는 표현의 단계를 병렬적으로 점점 정칭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시를 표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발비파인데요. 이 발비파는 表现节奏, 加深印象입니다. 어떤 리듬을 통해서 어떤 단어나 구가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시를 좀 더 생동적이고 어떤 패턴으로 좀 더 사물을 더 심층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보실까요? 微笑是开在脸上的花朵, 微笑是挂在嘴上的蜜糖이죠. 是什么什么上的, 是什么什么上的 동일한 표현이죠. 이런 패턴으로 시를 더 생동 있고 풍부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微笑比汤更甜, 비교, 더 달아요 라는 표현. 微笑比花更香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좀 더 패턴을 같이 쓰면서 더 생동감 있게 표현했지요. 이런 표현법은 발비파라고 합니다. 다음은 니런파. 니런파인데요. 니런파는
일반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春风, 봄바람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唱歌, 봄바람이 노래할 수 있나요? 노래하는 건 사람이죠. 하지만 봄바람을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太阳, 태양을요. 뭘로 표현했나요? 睡觉以后灯就起床了. 태양이 일어났다는데요. 밝은 불을 켜면서 일어났다는데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시의 흥미를, 재미를 더 더해지는 거지요. 다음은 모상파입니다. 모상파는요, 시에서 굉장히 잘 쓰이는 방법인데 여러분도 시를 쓰실 때 꼭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모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风最讨厌了. 바람은 정말 싫어. 왜요? 시우시우시우. 真是气死我了. 여기 보시나요? 시우시우시우. 바람이 자꾸만 시우시우 불어가지고요. 자기 치마를 잡고 이렇게 들추는 거예요. 그래서 真是气死我了. 나를 정말 화나게 해, 기분 나쁘게 해 라는 표현이죠. 이런 시우시우시우라는 표현, 물론 반복이기도 하지만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생동적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介绍法는요, 介绍라는 것 자체가 만약 뭐뭐 하다면 가정하는 표현이거든요. 중국어에서는 假如 혹은 如果라는 표현을 해서 가정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인이 독자에게 어떤 상상을 더해주고 싶은 표현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이라는 걸 표현을 더해주고 있는 거지요. 如果我变成风, 만약 내가 바람이라면, 如果我变成鸟, 만약 내가 새라면, 이렇게 만약을 가정하면서 독자로 알고 훨씬 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다음은 과장파입니다. 과장법은요, 수량, 시간 혹은 행동을 통해서 그 시의 내용을 훨씬 더 심화시키고 과장스럽게 해서 훨씬 더 흥미롭게 진행하는 거죠. 볼까요? 交通警察, 교통경찰이라는 시입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交通警察世界上力气最大的人,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교통경찰이 과연 그런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내 타요 치공, 교통경찰인데 기공이 있대요. 기공? 왜 기공이 있다고 하나요? 只要单手轻轻一推, 단지 한 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했다 하면요, 几十辆车子就一动也不动了. 아유, 손만 내렸다 올라갔다 옆으로 하면 몇십 대의 차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한다네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世界上力气最大的人, 이렇게 과장스럽게 표현했네요. 여러분, 시를 쓸 때 과장하는 거요, 괜찮은 표현이네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원파입니다. 이원파는 문장에서 의문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래요? 이러면서 독자로 하여금 좀 더 이렇게 상상하게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럴까? 나라도 그럴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皱纹老人的脸上, 나이 든 분의 얼굴에는요, 有一条一条的皱纹, 한 줄기 한 줄기의 주름이 있대요. 근데요, 보세요. 大海的脸上, 바다에, 이게 보이시나요? 바다의 얼굴에도요, 이렇게 요이포, 예요이포, 이포, 더 조원. 요게 주름이네요. 물결을 주름이라고 표현했네요. 大海是不是也老了呢? 라는 표현입니다. 어머, 바다도 그럼 늙으신, 나이 드신 건가요? 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상상력 풍부하죠? 이런 의문문을 통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바다의 이런 파도 물결을 주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주름을 통해서 바다도 나이가 먹은 걸까? 라는 표현.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렇게 의문을 통해서 흥미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표현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중디에파입니다. 중디에파는 중첩인데요. 여러분 중첩 아시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飞飞飞飞到牛背上 飞飞飞飞到田野上. 보이시나요? 날고 날고 또 날고 또 날고 날아서 어디까지 간다 라는 표현입니다.
앞에도 시우시우시우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같은 글자 이렇게 중첩하면서 반복하면서 운율과 리듬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시를 더 생동적이고 재미있고 훨씬 더 보고 싶게끔 만드는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표현은 후가오파입니다. 후가오는요, 부르다라는 건데요. 시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지칭해 주는 거죠. 이 시에서는요, 마, 화园更化了. 마, 你看看. 마, 人家都化了新装啦. 라고 표현했어요. 엄마, 그랬어요. 엄마, 보세요. 엄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어떤 지칭이든지 간에 그분을 불러서, 그 사물을 불러서, 그 사람을 불러서 시를 조금 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시의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또이화파입니다. 시 속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대화하는 게 아닐까? 누구와 대화하는 게 아닐까? 조금 더 쉽게 다가가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겠습니다. 小弟弟,我们来游戏. 你当学生,那么妹妹呢? 라는 표현이죠. 동생아, 우리 놀자, 오락하자, 같이 게임하자. 너는 학생이 되고 그렇다면 여동생을 뭘 시킬까? 라는 표현이에요. 동생과 마치 대화하듯이 시를 쓰는 거지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독자도 나하고 대화할 수 있겠구나. 화자가 나랑 대화하고 싶은가? 어떤 얘기를 할까? 라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지요. 이런 것도 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요. 또이비파입니다. 또이비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건데요. 서로 다른 극과 극의 하얀 거와 깜장색,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의 대비를 통해서 시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예문에서는요. 로덩입니다. 가로등인데요. 마이티엔 밝은 날, 낮에는 어떻고요? 완상 저녁에는 어때요? 낮과 밤을 서로 대비하고 있죠. 이런 표현도 시를 묘사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국 표현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어야 될 주제는 만들어야 될 시의 주제는 뭐죠? 맞습니다. 你最爱的什么是什么? 最爱的 사랑이죠. 말 그대로. 그렇죠? 아이죠.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요. 최애 어떤 사랑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건 뭐세요?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BTS? 보시겠습니다. 你最爱的是什么? 라는 표현에서요. 어떤 친구들은요. 我最爱的人是我. 내가 가장 최애로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새라면 내가 길이라면 이런 통해서 나에 관련된 비유나 나에 관련된 내용을 시로 써볼 수도 있는 거지요. 혹은요. 我最爱的歌手是 BTS.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BTS에 관련돼서 시를 써보시는 건 어떤가요? 아니면 더 좋아하는 가수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연예인에 대해서 시를 써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我最爱的是 아이웨이. 아이웨이는요. 가오 아이웨이일 수도 있고요. 썸 타다? 친구들과? 물론 다양한 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다.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써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제로 써보실 건가요? 좋게, 어떤 주제든 재미있게 여러 가지 표현법을 사용해서 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작품들은요. 그 전에 다문화 이 과정을 거쳐갔던 친구들 중에서 좋은 상을 탄 친구들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자, 신혜민 학생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혜민 학생은 물고기로 시작했네요. 물고기? 독특한 주제네요. 바다가 세상을 연결하듯 언어가 세상을 연결한다. 너무 어려? 파닥파닥. 어려워? 뻐끔뻐끔. 자신이 없었지만 힘을 내어 자신 있게. 이제 난 엄마처럼 유창하게, 인어처럼 자유롭게 더 먼 곳으로 헤엄치고 싶다.
어떠세요? 우리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해서 파닥파닥, 뻐끔뻐끔 이런 표현 굉장히 좋죠. 파다, 이장, 이허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국어로도 굉장히 생동 있게 표현했네요. 내가 물고기였으면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그리고 엄마처럼 유창하게 중국어도 하고 싶고 그런 언어를 통해서 더 먼 곳으로 헤엄쳐서 나가고 싶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표현 살펴볼게요. 조윤주 학생도요. 글로벌 나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내가 글로벌 나무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이 친구도 보면 자, 내가 글로벌 나무가 돼서 새록새록 다문화로 싹터 무럭무럭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나무가 되고 싶어요? 2가지 언어로 꽃 피우고 2가지 문화로 열매 맺는 글로벌 나무가 바로 그 나무가 나였으면 싶다라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중국어를 통해서 또 한국어를 통해서 여러분도 글로벌 나무가 되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 이 표현은요. 의성어, 의태어가 너무너무 잘 된 그런 작품인데요. 애벌레의 꿈, 최진환 학생의 작품입니다. 꼬물꼬물 기어가서 옹알옹알 배우네. 야금야금 나뭇잎 먹고 하하호호 어우러져 주룩주룩 비 맞고 펑펑 눈 맞아도 둥기둥기 어우러져 훨훨 날고 싶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다문화 친구들 작품 중에서 본 것 중에서는 이 친구가 가장 이런 의성어 의태어 표현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똥, 이뽀, 이거, 시시하하, 샤라라라라, 펀펀양양, 지지, 피엔피엔 이런 표현들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굉장히 시만 봐도 짧지만 아주 매우 매력적이고 생동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황수 학생의 달은요. 해처럼 밝게, 달처럼 은은하게, 해처럼 화려하게, 달처럼 조용하게, 타양과 윌량 이렇게 대비로 했죠. 아까 저희 뚜이비파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태양과 달을 대비를 시켜가지고요. 굉장히 나를 달에 비유해서 나는 해처럼 밝게 하늘을 비추지 않더라도 달처럼 은은하게 땅을 비춰주고 싶어요. 나는 해처럼 화려하게 아침을 알리지 않더라도 달처럼 조용하게 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별들과 함께 어우러져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에 좀 특별한 걸 여러분 찾으셨나요? 시작이 뭐였었어요? 나는 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마무리는 뭐였나요? 나는 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해와 달을 대비도 시켰고요. 처음과 시작을 똑같이 표현하면서 조금 더 정리된 듯한 느낌으로 시를 썼지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중에 하나, 표현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동적 의성어나 의태어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시를 좀 더 집중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처음과 끝을 같이 해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거를 대비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주제를 정하셨다면 이런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가지고 시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투를 빌어요. 좋은 시를 위해 좀 더 어떻게 생동적이게 조금 더 다양하게 아셨죠? 오늘 시에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大家再见!